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질이 고르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15일 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빈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의 공포가 나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리며 러시아에 각종 제재를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세빈 기자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제재 및 후폭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 배경, 전쟁이 미친 상황, 러시아의 스위프트 퇴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기자님,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각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잖아요. 대체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건가요? 일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배경에 대해 살펴봐야 됩니다. 제일 큰 원인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이슈인데요.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10개국 등 12개국이 참가해 발족시킨 집단 방위기구인데요.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독립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을 느껴 나토 가입을 30년 전부터 추진했는데요. 핵무기를 포기하라며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거절했고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하며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돼요. 어쨌든 나토에 가입은 안 했고 조약이나 협정을 맺은 건 아니네요. 맞습니다. 각서는 국제법적 효력이 없죠. 2008년에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이 성사될 뻔했지만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또 크림반도 일부가 러시아 영토화가 됐고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는 현재까지 나토 가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련 때 평지가 많은 우크라이나에 송유관을 설치하여 유럽에 천연가스를 수출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나토를 가입하는 순간 러시아와 거의 접경을 이루니까 러시아 입장에선 위협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국들이 지금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지 못하는 것도 전쟁을 하면 물가 상승이 오고 세계 3차 대전이 발병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거니까요. 또 병력과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아무래도 전쟁에 있어선 모든 국가가 조심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천연가스 사용량의 약 40%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유럽 국가들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부담스러웠을 것 같네요.
이번 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엄청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IMF는 3월 5일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거라 전했는데요. 한국은 원유 등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국내 산업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러시아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나프타고 두 번째가 원유인데요. 러시아의 공급 차질로 국내 기업들은 당장 대체 수급처를 찾는 등 비상체제가 됐습니다. 지금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대체 수급처를 찾느라 물량 확보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니 고유가 상황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고요. 8일 기준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주유소에서 일반 휘발유 값이 갤런당 7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리터당 2,400원 정도로 매우 비싸졌는데요. 같은 날 오전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45원가량입니다. 서울 지역은 1,900원을 넘어섰고요. 보다 자세한 상황은 인터뷰를 통해 들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이나경 교수님의 의견 듣고 오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미국이 이제 원유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가지고 시장에서는 약 한 매일 300만에서 500만 배럴 정도의 한마디로 공급이 이제 증발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가 되어서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대폭 상승을 하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3월 8일 기준으로 거의 배럴당 이제 브렌트유 기준이긴 합니다만 127불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곧 이제 목전에 130불 정도의 가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이 조금 안정적으로 되면 유가도 안정적으로 이제 좀 나아지겠죠. 다만 이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그러니까 원유의 가격이 이제 높은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랑 을 비롯한 이제 에너지, 원자재 이런 것에 대한 가격의 상승으로 고물가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져요. 원래는 이제 유가가 10% 상승하는 경우에 국내 물가 상승률이 한 0.1%포인트 혹은 전체 산업 생산비 0.67%포인트 상승이 유발된다라는 이제 보고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대체 물량을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에 관련돼서 이제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금을 경제 제재 등을 통해서 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유동성에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적극을 지원하고 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아닌 대체 수출처 발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쏟아지는 상황이죠. 가장 대표적인 건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와 같은 경제 제재인 것 같은데요. 특히 스위프트 퇴출 제재가 가장 강력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스위프트가 지난 2일 EU의 제재를 고려해 12일부터 러시아 은행 7곳에 대한 스위프트 퇴출 제재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스위프트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로 세계에 있는 금융기관이 가입돼 있는 금융결제망입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국제 통신망에서 배제된 은행은 국제금융시장 접근이 극도로 제한됩니다. 기업들은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고 개인은 국제 송금을 할 수 없게 되죠. 국내 시중은행들은 앞서 3월 2일부터 러시아 은행들과 거래를 일제히 중단했습니다. 스위프트는 국경 간 빠른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세계 금융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 제재를 통해 러시아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 설명했듯이 국가 간 금융거래나 투자 및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달러 비축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프트에서 퇴출된 러시아 은행과 거래하던 국내 기업들에게도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러 국가들도 함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러시아 은행과 거래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이나 유학생들에게도 타격이 있을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따로 안내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러시아 국내 현황은 어떤가요?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러시아 측도 피해 규모가 커질 것입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6,000명 정도의 러시아군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러시아의 군력도 물러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러시아군은 연료와 식량 부족 속에 군수물자 공급 어려움마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러시아 군인들에겐 유효기간이 2002년인 전투 식량이 보급된 일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 내부에서도 많은 러시아 군인이 전쟁 작전 및 배치 이유도 모르고 강제 징집을 당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공격에 직업군인 외 징집병은 동원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거짓말이 들통난 셈이죠. 이걸 국방부도 인정한 셈이고요.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러시아 군인이 전쟁인 줄 몰랐다고 당황하고 울먹이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도 확산됐죠. 이 때문에 러시아 곳곳에서도 반전 시위가 늘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참혹한 전쟁 현장 속으로 내보내길 원치 않은 가족들이 많은 거죠.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지만 러시아 군인들도 전시 상황인 걸 자각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군인들도 참가한 전쟁이기에 양측의 희생자만 늘어갈 것 같아 걱정이에요. 각 국가의 시민들도 전쟁 반대 시위를 하니 하루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국가와 단체들이 많다고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 DDP, 서울도서관, 양화대교에 파란색과 노란색 조명을 켜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외국의 랜드마크에서도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노란색 조명이 켜졌고요.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5,300만 달러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계속해서 도움을 줄 것도 약속했고요. 영국과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초기부터 요청해온 전투기 지원은 미국에 이어 독일에도 거절당했습니다. 전투기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정말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 같은데요. 자칫 잘못하면 전쟁에 개입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각종 단체들은 평화를 외치며 러시아 대사관 앞을 행진하고 전쟁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들도 전쟁을 멈추라는 구호를 외치고 집회를 열었고요. 그렇군요. 우크라이나의 평화에 많은 사람들이 연대와 지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대처는 어떤가요?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참모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전쟁을 겪은 국가로서 깊이 공감하고 의료품 지원 및 피난민들을 위해 인도적 자원을 결정하겠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한국도 동참했군요. 하지만 러시아가 이를 두고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다고요? 러시아 정부는 지난 7일 자국 기업과 러시아인 등의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하며 미국, 영국, 호주, 일본, EU 회원국과 한국을 포함시켰습니다. 비우호국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한 뒤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하거나 제재에 동참한 곳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우호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제재를 가한 데 있어 보복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국가의 선박과 러시아 입항을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비우호국 국가들에게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이는 러시아의 잘못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비우호국들의 오판 결과이며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도 비우호국으로 지정돼 항의했고 러시아에게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에게 유감이라며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요구했다고 말했고 러시아 및 이번 침공에 협력한 벨라루스 정부 관계자 32명과 12개 단체의 자산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경제적 측면에서 다뤄봤습니다. 기자님,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과연 전쟁으로 얻는 이득이 손해보다 많을까? 그리고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았는데 한 명만 원했던 전쟁 같았어요. 또한 정말 전쟁이 발생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미래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러시아에게 제재를 가하고 압박을 주는 상황이긴 한데 전쟁으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비책을 마련해서 수출업이나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지 않길 바라고 하루빨리 전시 상황이 종료되길 바랍니다. 러시아 국민들도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반전 집회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장기화가 되지 않도록 막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 슈똥라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 목요일에 알찬 주제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슈똥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제50기 보도부장 저널리즘 전공 3학년 이세빈, 기술에 제50기 기술부장 경제학과 3학년 고주현, 진행에 제50기 아나운서부장 국어국문학과 3학년 강수빈, 제50기 보도부장 저널리즘 전공 3학년 이세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6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3월 15일 화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